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쇼펜하우어의 희망에 대하여의 중에서 1. 철학을 하려면 3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어떠한 의문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둘째, 명백한 사실도 의문을 품는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정신은 아무것도 뒤쫓지 말고 의지에 유혹당하지 말아야 하며 직관적인 세계가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눈이 착시현상을 일으키면 똑바른 사물이 삐뚤어져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거꾸로 보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지혜야말로 삶의 구원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세상의 올바른 가치를 알게 된다. 3. 현명한 사람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성품을 유지한다. 명상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의 영감술사들은 금을 찾기 위해 물질의 화학 공식을 연구하다가 다른 여러가지 유용한 물건을 발견했다. 우리도 역시 명상을 통해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에 인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4. 진정한 사색가는 어느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모든 판단의 근거를 자신의 내부에서 찾는다. 군주가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처럼 진정한 사색가는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직접 인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승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의견이나 권위,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법이나 명령에 묵묵히 복종한다. 5. 아름다움의 향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명상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진정한 자아와 만나는 작업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자연에서 태어난 인간의 순수함과 만나게 된다. 6. 배우는 일에 열정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사색한 것들 뿐이다. 사색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더욱 거세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 대상에 대한 관찰이 지속되어야만 가능하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사색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7. 시인은 상상력을 통해 인간과 사물 모두를 살아 움직이도록 만든다. 그리고 상상력을 더욱 넓히기 위해 나중에는 그 사물들을 놓아버린다. 시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준다. 그러나 철학자는 인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완성된 사상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는 철학자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철학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8.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악행은 저승에서 그 대가를 받지만 어리석은 행동은 현실에서 처벌받는다. 사람의 머리는 사자의 발톱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현명하다. 현실에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악당이 아니라 신중함과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자신의 감정과 충동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다른 동물들이 지니지 못한 이성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바보나 성자가 아니라면 냉소와 폭력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0.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림을 바라보면 매우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림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된다. 무질서하고 때로는 추하게까지 보이는 물감들이 마구 칠해져 있는 것이다. 어떤 일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경험한다. 우리는 때때로 하던 일이 마무리 단계에서 처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식으로 결과를 맺는 것을 보고 당황하곤 한다. 11. 강렬하고 지속적이며 열정적인 영혼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다. 12. 그대가 걸어갈 길을 스스로 선택하라.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보다 창조적으로 고양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섞도록 노력하라. 그대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사색의 도움을 통해 현실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에서 13.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사상은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 해도 그대의 사색에서 우러나오는 지식보다 못하다. 그대의 정신 속에 불타고 있는 사상과 책에서 읽은 다른 사람의 사상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 생명력이 있는 꽃은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지만 화석이 된 꽃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해도 향기를 풍기지 않는다. 14.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얻은 진리는 우리 내부로 흡수되지 못한다.
그런 지식은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될 뿐 우리의 본질과 쉽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물로 빵을 만드는 것과 같다. 억지로 만든 인위적인 형태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스스로 사색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진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에 비유할 수 있다. 사상가와 단순한 학자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서 유리한다. 스스로 사색하는 사람의 글은 정확한 빛과 그림자의 배합, 부드러운 그림이 되지만 단순한 학자의 글은 약동하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팔레트가 된다. 색조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색들이 마구 혼합되어 있는 팔레트가 될 것인가, 그것은 그대가 스스로 선택할 일이야. 15사색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독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품게 되는 생각과 거리가 멀 때가 많다. 독서는 성질이 다른 사상을 도장 찍듯이 강제로 정신에 찍어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신은 외부로부터 사색의 주제를 강요받게 된다. 그 주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강요된 사색은 우리의 정신에 아무런 도움이 주지 못한다. 흥미도 없는 문제를 독서에 의해 의식하게 되고 그 지식을 정신에 주입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두뇌에 기억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것들은 두뇌의 표피에 머물다가 곧 사라지게 된다. 강요는 거부감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색은 다르다. 스스로의 의지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자신의 진리를 모색하는 것은 새로운 지혜를 터득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사색은 열린 마음과 자유로운 정신에서 비롯된다. 16사색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 속박을 당하지만 독서와 달리 자신의 충동에 따라 움직인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 사람의 성격에 맞는 사색을 하기 위한 소재와 기회가 된다. 너무 많은 양의 책을 한꺼번에 읽는 것은 자칫하면 정신의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것은 오랫동안 용수철에 무거운 짐을 매달아 놓으면 용수철의 탄력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무조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독특하고 확실한 사상을 갖추려는 일에 방해가 된다. 17. 다양한 경험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경험은 우리의 삶의 유익함과 지혜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간직한 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책도 역시 조심스럽게 골라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선별할 수 있을 때 그 사상을 진정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18. 독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사고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닌 모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색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며 책을 집필할 수도 있다. 그는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19. 우리가 독서에 몰두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뒷돌로 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책은 세상의 고통을 일깨우거나 그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오류의 위험들을 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사색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발견하는 나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셈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다. 20. 책을 읽은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쉽게 추방한다면 그 행동은 성스러운 정신에 대한 반역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타인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만족감을 얻는다. 그러나 지식을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들은 책에서 읽은 구절이나 사상을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떠벌린다. 그리고 때때로 그 사상들은 정말로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21. 지나친 독서는 다른 사람의 사상을 머릿속에 강하게 인식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창조하려는 사람에게 이런 독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사상은 다른 세계에 속한 체계이다. 그대와 전혀 다른 색채를 띠고 있는 이런 사상은 그대의 사색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혼란만을 일으킨다. 독서는 그대의 유기적인 사고의 틀을 파괴한다. 22. 인생에는 여러 갈래의 샛길이 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올바른 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과 어려운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독서로 일생을 보내고
여러 가지 종류의 책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몇 권의 여행 안내서를 읽은 다음 그 지방에 정통한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은 대충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나라의 실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는 상대방이 물어오는 질문에 몹시 당황하면서 자신의 허점을 가리기에 급급할 것이다. 그러나 사색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은 실제로 여행을 통해서 그 고장에 직접 가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곳의 풍습이나 사람들의 습관, 심성, 지리 등을 자세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 때때로 자신이 봉변을 당하거나 도움을 받았던 경험담까지 곁들이면서 23.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색에 잠긴다.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예상한다. 그러나 올바른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이 생각을 낳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그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